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지붕 없는 집 둥지와 함께하는 천올림의 제비 이야기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천올림 동아리는 제비의 삶과 그들의 지붕이 되어주는 사람들의 공존을 통해 생명과 환경의 소중함을 깨닫는 것을 목표로 5학년 20명이 북면 일대를 중심으로 활동하였습니다. 순서는 학교에서 제비에 대해 사전학습한 둥지와 배움 이야기, 마을 속 사람들과의 제비 에피소드 둥지가 품은 이야기, 마지막으로 제비를 보호하기 위한 우리의 실천 둥지보호 이야기 순으로 발표하겠습니다. 첫째, 둥지와 배움 이야기입니다. 도시와 농촌의 중간쯤에 살고 있는 우리 동아리 학생들은 제비를 만나본 경험이 많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텃새인 까치, 참새, 박새와 제비를 비교해보기로 하였습니다. 까치, 참새, 박새와 비교하여 색깔, 크기 등 생김새 차이가 있었는데 특히 제비의 꼬리 날개가 양쪽으로 갈라져 있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었습니다. 조사해보니 오래전 턱시도의 뒷모습이 제비의 꼬리깃과 닮아 제비 신사복이라고 불렀을 만큼 이 꼬리깃은 제비의 상징과도 같은데요. 따라서 동아리 친구들과 제비의 날개깃 종류와 양쪽 긴 꼬리깃을 빨대로 표현하며 제비의 특징을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은 제비의 둥지에서 둥지로 순환하는 일생을 7단계로 직접 구분하여 휠북으로 표현해봤습니다. 여름철 새인 제비는 힘들게 둥지를 지어 그 속에서 알을 부화하고 새끼를 길러 이소시킵니다. 이후 강남으로 이동한 제비는 다음해 여름이 오면 다시 번식을 위해 우리나라 둥지로 돌아오는 일생을 살아갑니다. 이 활동을 통해 삶의 시작이자 끝인 둥지가 제비에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제비 둥지를 관찰하러 떠나기 전 제비들이 놀라지 않도록 항상 배려하는 마음으로 관찰 활동을 하기로 친구들과 약속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스킹 테이프를 이용해 제비 둥지의 모습을 표현하고 이를 교실에 부착하여 둥지 관찰을 위해 거울을 사용하는 방법을 연습해 보았습니다. 둘째, 둥지가 품은 이야기입니다. 제비 둥지를 관찰하기 위해 마을과 인근 총 158곳의 장소를 돌아보면서 다양한 제비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북면 마을에서 한 벽면 사이에 둔 둥지를 발견했습니다. 현관 바닥에 떨어지는 제비똥 때문에 제비집을 부수는 할머니를 피해 몰래 다른 벽면에 둥지를 지은 것입니다. 우리가 관찰하러 가서야 할머니는 내는 쳐다가 치운지도 몰랐다. 이제 포기다. 라고 말씀하시며 제비의 영특함에 놀라셨습니다. 다음은 총 7개의 둥지를 품고 장사가 잘 된다는 복권 가게 아저씨를 만났습니다. 흥분해 제비처럼 진짜 복을 가져왔는지 아저씨는 제비 덕분에 장사가 잘 된다며 좋아하셨습니다. 제비들이 매년 모이는 복 가득한 3대 대가족도 만났습니다. 밭에 있던 상추 따가라며 끝까지 챙겨주셨는데 아마 이렇게 인심 좋고 따뜻한 분들이라서 매년 제비도 찾아오는가 봅니다. 또 직접 새끼줄을 꼬아 제비를 위한 휴식처를 만들며 제비를 돌보는 할아버지 댁에는 올해도 둥지가 늘었습니다. 역시 다른 생명과 공존할 줄 아는 따뜻한 사람을 제비도 알아보나 봅니다. 제비들 역시 사람과의 동거를 위해 다양한 장소에 둥지를 짓고 있었습니다. 벽 천장에 튀어나온 얇은 전깃줄에 아슬아슬 매달리거나 집 중앙 CCTV 위에 둥지를 짓고 주인 행세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또 매년 창고 앞 전등에 둥지를 짓고 새끼를 낳는 바람에 몇 년간 불도 못 켜고 살고 있는 할아버지도 계셨습니다. 어쩌겠노, 쟤들도 살아야지 라고 덧붙이신 게 기억에 남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주머니가 살고 있는 집안에 둥지를 튼 제비도 있었습니다. 매일 싸우는 제비 부부가 시끄럽긴 해도 매년 찾아오는 게 신기하고 반갑다며 밝게 웃으셨습니다. 셋째, 둥지 보호 이야기입니다. 천올림 동아리는 2020년에서 2021년 2년 동안 총 158개 장소의 제비 둥지를 발견 및 관찰하였습니다. 이 중에서 실리길 9개, 선주로 28개, 하천로 8개, 총 45곳의 주소지를 중심으로 둥지의 변화를 분석해봤습니다.
분석 결과 2020년 73개에서 2021년 59개로 14개의 둥지가 줄어들며 번식 둥지가 11개 늘어날 때 28개가 사라진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즉, 거의 2배 이상 빠른 속도로 둥지가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사람들이 제비둥지를 훼손하는 상황을 막고 이에 이미 번식둥지를 품고 있는 주인들의 제비보호인식 개선 활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특히 제비둥지 밑에 떨어지는 제비똥 때문에 사람들이 둥지 훼손을 많이 하는 것을 알고 똥 받침대를 직접 만들어 설치해드렸습니다. 또 제비 생태인식 개선을 위해 6가지 디자인과 포스터 문구를 직접 제작하였습니다. 포스터 디자인을 활용하여 여름 철새인 제비의 번식 시기를 고려한 부채 포스터를 완성하였습니다. 또 불편함을 감수하며 제비와 공존하고 있는 주인분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담아 편지를 쓰고 함께 제비 이야기를 하며 즐거웠던 순간의 추억을 액자에 담았습니다. 준비한 부채 포스터와 편지 액자를 마을의 주민분들에게 전달하였습니다. 점심 먹고 가라며 마지막까지 따뜻하게 대해주시는 어른들을 뒤로 한 채 돌아오는 길. 그동안 힘들었지만 행복했던 친구들과의 추억이 떠오르며 제비 생태 탐구 동아리 하길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행복한 제비들 곁에는 항상 불편함을 감수하고 몸소 다른 생물과의 공존을 실천하고 계시는 따뜻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들도 이번 활동을 통해 제비들의 삶을 위해 작게나마 그들의 지붕 역할을 했다는 생각에 뿌듯했습니다. 지금까지 천울림 동아리의 둥지 이야기였습니다. 이상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아마 자기 지역에서 그 동네 어른분들하고 같이 제비에 대해서 탐구한 게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자, 선생님 하나 질문을 할게요. 여러분들이 아마 거기 제비 둥지를 조사를 했는데 아까 조사한 거 보니까 집집마다 좀 틀리죠. 같은 집이라 하더라도 어떤 집에는 둥지가 많고 어떤 둥지는 이제 제비가 별로 없고 어떤 둥지는 이제 제비집은 있지만 번식하지 않는 이런 집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둥지를 관찰하면서 번식 둥지가 많은 늘어나는 집들은 공통점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탐구를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알게 된 번식 둥지가 늘어나고 있는 집들의 특징이 뭔지 여러분들 알게 된 것만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일단은 제비 둥지를 한번 살펴보면은 전부 다 이렇게 작년과 올해 비교해 봤을 때 제비 둥지를 부수지 않고 잘 보존해 주시는 분들 집에는 제비가 매년 찾아오고 또 그 집에서 계속 생활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더 저는 제가 직접 가봤을 때 번식 둥지가 있는 곳 그리고 제비 둥지가 부서져 있는 곳이 있었는데 그 제비 둥지가 부서진 흔적이 없는 곳이 번식 둥지가 많이 늘어났다고 생각을 하실 수 있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우리 천울림 우리 동아리는 2020년부터 2년 동안 이 제비생태 탐구 프로젝트를 운영을 했네요. 우리 친구들이 아마 우리 주변에서 제비 둥지를 많이 관찰했을 거예요. 여러분 탐구 문제에도 이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제비의 삶은 어떤 모습이며 둥지를 관찰할 때 주의점은 무엇인가? 자, 우리 친구들이 관찰했을 때 이 부분 잘 알 거예요. 만약에 주변 친구들이 제비를 모르는 친구가 있어요. 이런 친구들에게 우리 친구들이 제비 둥지를 관찰했을 때 이런 점이 중요해. 그리고 관찰할 때 이런 거를 주의하면서 해야 돼라는 것이 있으면은 우리 친구들에게 제비를 잘 모르는 친구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편안하게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먼저 관찰 거울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 관찰 거울을 둥지에 너무 가까이 대면 아기 제비들이 그 모르는 물건에 놀라 어미 제비가 화낼 수도 있으니 그 관찰 거울은 가까이 대지 말고 조금 멀리서 지켜봐 줬으면 좋겠다는 말을 해주고 싶습니다.
저는 이제 제비 둥지가 높은 곳도 있지만 조금 낮은 곳도 있었는데 제비 둥지에 가까이 가서 너무 큰 소리로 떠들거나 가까이 가서 툭툭 건드려 보는 걸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지 말고 조금 멀리서 지켜보기만 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네, 감사합니다. 또 이야기. 제비 그 거울이 좀 무거워서 이렇게 높은 곳에 올리기가 힘든데 그래도 그 제비 둥지를 막 함부로 다루면은 부서지거나 훼손돼서 그 제비 둥지를 다시 지어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에게 그 제비 거울을 너무 가까이 대지 말고 조금 제비 집을 소중하게 다뤄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북면초등학교 발표 잘 들었습니다. 선생님은 여기 보니까 북면에 3개의 마을에 걸쳐서 조사한 번식 둥지 수가 27개 들어가더라고요. 27개면 상당히 번식을 많이 한 편이거든요. 이렇게 되면 나중에 27개의 아빠, 엄마 새 하면은 54마리. 그리고 거기서 알을 5개씩 2번 번식을 하면 새끼들이 270마리가 나오게 되고 가을이 되면은 거의 한 300마리 넘는 개체수가 아마 관찰이 될 건데 북면에 어떤 환경이 이렇게 많은 제비들을 오게 했을 것 같나요? 아무래도 제비가 따뜻하고 깨끗한 환경에서 지내다 보니까 약간 보존이 잘 된 곳, 그리고 공기가 좋은 곳에서 번식이 참 많이 됐다고 생각을 해요. 제비집을 만드는데 지푸라기나 진흙이 필요하니까 밭이나 농촌 주변에 또 많은 것 같고 사람 손길이 많이 닿지 않은 그런 집들이나 환경이 제비들에게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잘 들었습니다.